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갈수록 초저출산 심각해지고 있네요. 2030년 출생아 수 11만 명 예상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디까지 예상이라는 거지. 저게 뭐 11만 명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는 추세를 봤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7년 뒤인 2030년도에 저 정도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면 갈수록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랐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최근인 2022년 출생아 수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찍을 때 잠깐 찾아봤는데요. 2022년 출생아 수는 25만 명이었습니다. 25만 명.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또 한 해에 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25만 명이 태어나고 3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는 객관적으로 12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는 느는 게 아니라 줄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가 가면 갈수록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일단 출생아 수가 이제 늘어나려면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매년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최저. 작년 국내 혼인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17만 건 정도 됩니다. 17만 건. 근데 이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결혼하는 남녀도 이제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못하는 사람들, 안 하고 혼자 사신 분들 많아지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남녀가 다 안 좋아요. 출생아가 떨어진다는 건 남녀한테 다 안 좋아. 근데 특히 여자한테 안 좋습니다. 여자분들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여자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한국 여자분들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물론 이제 자녀를 키우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사실 나는 여자분들이 그렇거든요. 오히려 지금 뭐 하고 다닐 때가 아니라 차라리 좀 자신들이 가진 기대치나 좀 멘탈을 좀 다져가지고 결혼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더 따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히 올 거예요. 아무튼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에 대한 이제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여자분들이 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일자리로 먹고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산후조리원,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원, 그리고 교사.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의 지분이 훨씬 더 많은 직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는 이제 애들이 없다 보니까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제 동네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 허물었습니다. 뭐 거기에 새 건물 짓는 것 같아요. 허물고 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애들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애들이 태어나야 그분들 유지가 되는 건데 태어난 애들은 줄고 있으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어린이들 교육시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여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사 직업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사를 뽑아야 되는 객관적인 명분이 없어요. 왜냐? 지금 있는 교사분들도 많거든요. 이 교사라는 직업이 철밥통이잖아요. 안 잘리잖아요. 근데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고 지금 학교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제 공교육은
현재 남아 계신 교사분들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교실 가보면 한 반에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교실 공간이 남아 돕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뒤에 이제 제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46, 7명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6분단까지 있다 보면 6분단 이내는 그 뒤에 끝에 다였어요. 교실 끝에. 벽에 닫혀가지고 책상 막 이렇게 이제 간격이 좁아서 움직이기 힘들었거든요. 그게 좀 눈에 선한데 지금 널널하더라고요. 교실 같은 게.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학생 수는 적은데 현재 계신 교사님들 숫자는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사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사를 뽑는다고 해서 뭐 교육적인 질이 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초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나면 이런 문제는 더 가속화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여성 징병제도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댓글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중증 질환 아니면 남자라는 이유로 다 징집한다는데요. 정신에 문제 있어도 손 발가락 멀쩡하면 다 징집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그에 대한 뒤처리는 각 군부대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군대라는 곳은 특수한 조직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란 조직은 정상인이 가도 사실 적응하기 힘든 곳입니다. 왜냐, 군대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틀에 짜여진 방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지능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군대에서 뭐 사고를 친다거나 아니면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군부대에 집어넣어 버리면 문제가 심해지겠죠. 근데 요즘에 좀 군대에 이제 국방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요즘에는 사지만 멀쩡하면 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지가 좀 문제 있어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거나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군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들어오면 다른 군부대에서 이제 군생활하는 대원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군대 안에 뭐 간신병사는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부대 안에 있으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군대에 있으면요 굉장히 민폐예요. 서로가 민폐입니다. 왜냐,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근무를 빠질 거 아니에요. 훈련을 빠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군생활하는 소대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안 좋게 보이죠. 저 사람은 군생활 꿀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웬만하면 사지 멀쩡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와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와야 돼. 서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은 원래 같으면 군대 오면 안 돼요. 군대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군 입대하신 분들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집어넣고 나중에 뭐 이제 군생활 시켜놓고 나서 문제 생기면 뭐 현부신 전역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의병정을 시킨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인원이 모자르대요, 요즘에. 이거는 여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여성 징병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국방 인력을 가용해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죠? 휴전국가입니다. 전쟁을 안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입니다. 협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원을 충당해야 돼요. 뭐 GOP나 GP 같은데.
그런데 요즘 인원이 없어요. 다 같이 얘기합니다. 요즘에 군생활 하시는 분들, 뭐 지역군인도 그런 얘기예요. 요즘 인원이 없다. 간부도 인원이 없다. 인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무소에 사람이 없다. 아마 최근에 군 생활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군대 인력이 적다는 거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이제 주요 이제 군사 기지에서 근무할 수 있을 만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남자만 가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출산율을 봤을 경우에는 모자릅니다. 모자르면 뭘로 채울 겁니까, 그러면? 뭘로 채울까요? 뭐 개 고양이를 채웁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람으로 채워야죠. 그러면 사람이 남자 여자 두 명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면 남자가 못 채우면 여자가 채워야죠. 같은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출산 인원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군대에서 빵꾸 나면 빵꾸 날수록 이제 지금 태어나는 여자분들을 군대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뻥이 아니라 정말 장난이 아니라 군대를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거 상황 안 좋아지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군대를 가면요. 이게 왜 안 좋아지는지 내가 설명을 드리면 군대를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이 벌어져요. 여자분들이 반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태어나는 이제 10대 뭐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그 여자애들이 자기들이 이제 성인대 무렵에 여성 빈집이 많이 탄생하게 되면 과연 뭐라 생각할까요? 이 상을 과연 뭐라 생각할까? 왜 갑자기 여자도 원래 군대 안 갔는데 군대 가게 되었을까? 원인을 찾지 않을까요? 원인을 찾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결혼하신 여자분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만약 여자분들이 군대 간다고 치면 누구 때문에 군대를 갔는지 원인을 찾을 거예요. 그럼 군대를 안 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드백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사람들 군대도 안 갔는데 결혼도 안 했단 말이야? 애도 안 낳고? 그럼 뭐 했단 말이야 도대체? 그러면 사실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 입장에서도 군대를 간 여성들도 챙겨줄 수밖에 없어요. 군대 갔다 온 여자분들 뭐 가산점을 준다거나 아니 취업을 할 때 유리하게 해준다거나 그렇게 뭔가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군대를 안 가고 나이만 차신 분들은 설 자리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만약에 우리나라 여성 징병제가 시행이 된다 치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우리 군대 갔다 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뭐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우리가 왜 군대를 가게 됐는지를 알려야 할 거 아니야. 찾아보겠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처럼 개고생하지 않은 사람,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돼야 할까요? 이거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지금 국방 인력이 빈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군대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남자만 가지고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도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